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한낮의 온도가 영하 3도밖에 안 됐으니까 어제는 얼마였어요? 영하 8도까지 내려갔어요. 오늘 날씨가 뭐 그런 대로 따뜻합니다. 오늘 낮에 점심을 먹고 오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고 하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굉장히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생활 모든 저변에 모든 데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건강에 관한 내용으로 국한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과거에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TV, 유튜브, 책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이나 집 관련 또 자동차, 쇼핑몰 요런 데 정보를 집중해서 모으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잘 수집하지 않아요.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팠거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건강에 관한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나는 아닐 것이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아요. 한 집 건너 암 환자. 근데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봄이 돌아옵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바로 움직이려면 관절이 가동돼요. 그래서 관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봄철이 되면.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체 건강에서 관절 건강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잘 몰라요. 삶의 건강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바로 관절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생활 반경이 줄어들어요. 많이 움직이지 못해. 그럼 신체 기능이 둔화돼요. 우리 근육은 3주 동안 안 쓰면 굳고 뼈는 4주 동안 안 쓰면 굳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지 못하면 이 심폐 기능도 떨어져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다양한 질환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노년층 50대 이후에 보면 운동을 하지 못하고 활동성이 떨어지면 골다공증이 생겨요. 또 관절도 망가져요. 퇴화돼요. 또 근육량도 떨어져요. 근감소증, 근육량이 감소돼요. 여러 가지 악조건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나이가 먹으면서 신체 건강이 나빠지면 우울증, 치매 이런 정신 건강도 병행해서 망가지고 있어요. 관절이 퇴화되고 있어요. 나이 얼마 안 됐는데 지하철 계단 내려갈 때 옆으로 내려가거나 뒤로 내려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앞으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 많고 관절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삶의 질 저하 2위가 관절 질환이에요. 관절 건강. 나이 먹어가면서 전신 건강에 아주 시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 이게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삶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게 뭐냐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 그게 바로 당뇨병성 망막증, 시력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늘 다니던 길, 요 길 못 가는 거예요. 계단을 못 가요. 앞을 못 봐.
삶의 질이 제일 떨어지는 게 당뇨병성 망막증이에요. 그런데 당뇨병 약을 먹어서 정상 수치에 있는다 할지라도 합병증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빨리 깨우쳐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 관절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바로 또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용빼는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좋다고 해서 냅다 뭘 하든 그 뭐 어디 체육관에 가서 냅다 뭐 필라테스인지 어디 가서 뭐 뛰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관절 상태와 신체 능력을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남들이 등산 간다고 스쿼트 운동한다고 가서 냅다 치르치다 무릎팍이 망가져가지고 연골도 깨지고 다 찢어지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거야. 정신없이 무식한 거예요. 내 신체 조건에 맞게 걷기 또는 무리가 안 가는 수영 또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강하면서 튼튼하게 유지하는 이런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4시간씩 뭐 등산을 한다거나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 마라톤을 뛰거나 몸무게 나가는 놈이 계속 뭐 2시간 3시간씩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무릎팍이 다 망가져요. 다 찢어지고 깨지고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면 관절 주변에 근육이 발달하고 유연성이 보강돼서 사고 예방 효과까지 또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면서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영양 섭취. 뼈다구에 관련된 거는 칼슘이라고 하잖아요.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에 떠다니는 게 2%라 했어요. 칼슘. 나머지 98% 뼈다구에 붙어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뼈다구에 자꾸만 뽑아내.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우리 뼈다구 속에는 칼슘과 인이 2개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요. 이 칼슘은 근육이 움직이고 뭐 근육이 이렇게 가동되도록 움직이고 뼈를 지탱하는 이런 필수 역할을, 그 다음에 이는 신경정대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이게 뼈다구 속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인 같은 것은 청량음료 속에 아주 이 인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물질들, 이런 나쁜 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청량음료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설탕에 그런 것들을 계속 주워 먹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이 뼈다구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하기 칼슘 섭취를 자주 하면 당뇨병, 대장암을 또 예방하는 효과도 병행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칼슘의 단짝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칼슘 조절 농도 역할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해. 그런데 문제는 이 비타민 D는 신장과 간이 좋아야 활성 비타민 D로 전환해야만 흡수해요. 칼슘을 먹고 비타민 D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전부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비타민 D가 활성 비타민 D로 이렇게 길가에 바뀌어지는 데는 신장과 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과 간은 스트레스에 민감해요. 그래서 성질난 채로 칼슘과 비타민 D를 먹어봐야 다 도로와 타버려요. 아시겠어요? 칼슘을 섭취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성질난 상태라면 부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성질난 채로 비타민 D 100날 뭐 15가만 먹어봐야 아무 효과 없어. 골다공증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즐겁게 세상을 살면서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우리 몸은 골다공증을 메꿀 수 있으나 성질난 채로 스트레스 받는 채로 비타민 D 100감을 먹어봐도 골다공증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동의보감에 그런 얘기 나와요. 유황, 근골을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강황도 또 그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세종실록이나 동국여지승남의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강황은 울금과 비슷한 거죠. 강황은 우리나라에 재배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도에서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울금이에요. 그래서 이 강황은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관절의 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즉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와요. 강황은 따뜻하고 맵고 살짝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심황은 우리의 울금입니다. 울금. 그럼 여기 뭐야? 강황은 도금이라고 써요. 아시겠어요? 강황은 한자로 도금이라고 하고 심황은 한자로 울금이에요. 울금은 우리나라 진도에서 재배하고 있고 강황, 이 도금은 인도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물, 그 주요 성분은 전부 다 쿠르쿠민이에요. 아세요? 커큐민 또는 쿠르쿠민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칼의 원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관절 가동력을 높인다.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이 관절도 전부 다 오장육부와 연관이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신장과 방광과 연관되어 있고 무릎 관절은 비위장, 그 다음에 고관절, 요건 간장 담낭, 어깨는 이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고 팔꿈치는 여기 심소장, 손목은 폐대장과 또 요 손가락 이런 데 전부 다 면역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관절에 관련된 뭐 치료를 받고 그러면 전부 다 통증 아프니까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쏴봐야 우리 몸에 콩팥만 망가져요. 그런데도 통증이 불편하다고 가서 스테로이드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져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 조절, 그 다음에 혈압 조절, 또 뭐 순환 조절, 호르몬 조절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다양한 질병이 생겨. 그 원인이 스테로이드야.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갖다 들이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요 음식의 맛으로 정리한다면 발목 관절은 짠맛을 먹어야 되고 무릎 관절은 단맛을, 고관절 여기 여기 허벅지 요거는 신맛을, 어깨 관절은 떫은 맛을, 팔꿈치는 쓴맛을, 손목 아플 때는 매운맛을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음식의 맛이 달라요. 간편한 건 없어. 체질과 건강 정도, 이러한 관절 가동의 불편함에 맞게 생식을 배합 비율을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으면서 내 이 관절 상태와 이 신체 조건에 맞게 뭐 수영을 하던 걷기를 하던 자전거 타기 운동을 병행할 때 관절이 가동력이 좋아지는 거지.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냅다 남들이 한다고 해봐야 내 관절만 망가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뼈다귀는 신장과 관련되어 있고 근육은 간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 D는 신장과 간이 기능이 좋아야 활성 비타민 D로 길이가이가 돼야만 흡수해. 그럼 웃으면서 즐겁게. 그래서 아기유식. 식사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또 연골은 신장, 인대는 간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또 여기 그 근육에 좋은 하는 거 뭐 콜라겐, 이건 먹을 때 양질의 단백질, 일반 육류보다는 양질의 단백질은 조개류, 소라, 꼬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 이렇게 가르쳐 드린데도 불구하고 메모했다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확인해서 그렇게 실천하면 관절 가동에 문제가 없어요. 평생 뒤로 당기고 옆으로 계단 내려간 일은 없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오늘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내용 가르쳐 드릴 때 이걸 갖고 내가 어느 것 하나 내 지금 조건, 내 건강과 내 신체 조건에 맞게 어느 것 하나라도 준비해서 실천하라 이게요. 그래야 건강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별개의 것이에요. 옛날엔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못했어요. 지금 다 가르쳐 주잖아. 돈 안 받고.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아시겠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봄철 이제 뭐 활동이 많은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시라 하고, 이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오늘 그 얘기 빗대서 기회가 있을 때 가르쳐 드릴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프서 고생 하지 말고, 아프면 본인만 불행한 거야. 누구도 불행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또 목청 돋았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아시겠어요? 건강하게 삽시다. 화이팅!